살다 보면 저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들이 있죠. 자기 집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심지어 밤늦게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까지. 어떤 사람은 당연히 민폐지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왜 민폐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를 민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민폐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민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폐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민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정말 민폐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이어폰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조금 조용히 행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가끔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통화 내용이 너무 잘 들려서 저도 모르게 듣다가 웃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속으로 대신 대답한 적도 있고요. 그래도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폰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어폰 없이 영상을 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행동이 민폐라고 생각해요.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자신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니까요. 이런 일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종종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갈 때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지 다른 사람의 연애 상담을 들으러 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공장소는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민폐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사전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일상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해요. 보통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늦은 밤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오래 차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를 불편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민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기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폐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나 문화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이건 민폐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민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요.
저희 윗집은 가끔 새벽 2시에도 청소기를 돌리는 건지 드르륵드륵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의자를 끄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럴 때마다 이건 좀 민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잠귀가 어두운 편이라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는 잠귀가 좀 밝은 편이라 그런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세요. 윗집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요즘 층간소음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집 안에서의 민폐 상황을 더 이야기해 볼까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쿵쿵 걷는 소리도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런 소음들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길 때도 꽤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윗집, 아랫집, 옆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집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생활소음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처럼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밤늦게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민폐라고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 공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민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민폐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상황도 있어요. 사실 사회 전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 도서관에서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 것,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면 민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주제를 놓고 한국 네티즌들끼리 갑론을박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폐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고기를 먹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폐일까요? 아닐까요? 이처럼 민폐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딱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같아요. 민폐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표현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영상이나 SNS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땡땡 빌런이라는 표현이요. 원래 빌런은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악당이라는 뜻이지만 요즘에는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는 사람을 빌런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땡땡 빌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차 빌런, 사무실 빌런, 지하철 빌런, 카페 빌런, 캠핑 빌런처럼 상황에 맞게 좀 재미있게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런 표현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뉴스나 인터넷 기사, SNS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땡땡 빌런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것만 봐도 민폐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행동을 빌런이라고 부를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땡땡 빌런을 본 적이 있나요? 외국인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가 많아요.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죠. 저는 이 문화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장소가 비교적 조용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폐를 끼칠까봐 너무 위축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민폐의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이걸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길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는 것도 비슷해요. 예전에도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오랫동안 길을 막는 경우는 훨씬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행동도 이제는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결국 민폐의 기준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조금씩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민폐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에는 민폐라고 부르는 범위가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보다 다른 사람이 주는 작은 불편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어갔던 일도 요즘에는 이건 좀 아니지 라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완벽하게 민폐를 피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은 민폐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민폐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왜 한국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려고 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지, 그리고 왜 땡땡 빌런 같은 표현이 생겨났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를 민폐라고 하는지에는 정답이 없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나라에도 민폐와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까지를 민폐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